오늘의 주제, 칭찬은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를 높이는가, 아니면 의존성을 만드는가? GPT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긍정적이다 라는 근거를, 제미나이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면 의존성을 만들 뿐이다 라는 근거를 각각 펼쳐보도록 했습니다. 칭찬은 학습 효과를 높인다. 심리적 안정감 형성, 도전 행동 증가. 인간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적절한 칭찬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 라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준다. 안정감이 형성되면 새로운 시도와 반복 연습이 증가한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 횟수다. 칭찬을 하게 되면 시도 자체를 늘리게 된다. 자기 효능감 강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기 효능감을 제시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높을수록 어려운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단순한 기분 좋음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도파민 보상회로 활성화. 긍정적 피드백. 도파민 분비 증가. 도파민은 동기, 집중, 기억 고정에 관여한다. 결과적으로 학습 내용의 장기 기억 전환을 촉진한다. 신경학적으로 학습을 강화하는 자극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과정 중심 칭찬의 효과. 너 똑똑하네 라고 하는 능력 칭찬은 하지 말고 노력한 방식이 좋았어 라는 과정 칭찬을 하라 라는 연구네요. 그래서 과정 중심 칭찬은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하고 도전 과제 선택률을 높인다. 칭찬 자체가 아니라 칭찬의 방식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강화 이론. 스키너의 행동주의 관점에서 보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된다. 칭찬은 대표적인 사회적 강화물이다. 반론에 대해 예상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럼 반론을 들어보죠. 칭찬이 보약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은 교육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어떻게 자립성을 해치고 의존성을 만드는지 근거를 정리해 주겠다. 내적 동기의 상실. 공부가 아닌 보상이 목적이 된다. 학습의 본질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즐거움에 있다. 하지만 칭찬이라는 외적 보상이 개입되는 순간 뇌는 학습 그 자체보다 칭찬받는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스스로 즐거워서 하던 일에 보상이 주어지면 나중에 보상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처음에는 공부가 즐거워서 했던 아이도 보상? 핸드폰을 사주니까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럼 핸드폰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겠죠. 책 읽는 즐거움보다 잘 읽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페이지를 넘기게 된다. 칭찬이 끊기면 학습 동기도 사라지게 된다. 고착된 사고방식의 함정.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칭찬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능력 중심의 칭찬이 위험하다. 이미 GPT도 한 얘기네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공포, 똑똑하다는 칭찬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도전 대신에 성공이 보장된 쉬운 과제만 선택하게 된다. 그렇군요. 칭찬의 늪에 빠지게 되면 계속 칭찬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도전하지 않고 분명 이건 칭찬을 받을 거야 라는 안전한 쉬운 것들만 선택하게 된다는 거네요. 노력의 가치 하락. 결과나 재능에 대한 칭찬은 노력해도 안 되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낙인 효과를 만들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 갇힌 승인 중독. 칭찬은 학습자를 주체적인 관찰자가 아닌 타인의 평가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기자로 만든다. 자립적인 학습자는 내 안의 성취감과 만족도가 기준이 되지만, 의존적 학습자, 칭찬을 많이 받고 그것에 중독된 사람이면 선생님의 표정, 말투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즐거움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답을 마친 후에 칭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정받는 것, 인정 욕구가 좀 더 강해진다는 것 같고요. 평가적 칭찬의 폭력성. 잘했어, 훌륭해 같은 말은 격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수직적 언어이다. 설탕 발린 통제이다.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근과 같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외부의 목소리만 기울이는 정서적 의존성을 갖게 된다. 결론, 칭찬은 학습을 외주화한다. 학습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자, 제미나이의 반대로 예롱을 여기다 붙여주고, 제미나이의 반대 근거야. 재반박 시작. 재반박.
칭찬은 의존을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상대 주장의 핵심.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고착 마인드셋을 만든다. 평가 의존성을 강화한다. 과잉 정당화 효과는 모든 칭찬에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는 좀 더 정교하다. 통제적 보상. 이걸 하면 상을 줄게는 내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정보적 피드백은 오히려 동기를 강화한다. 칭찬도 종류가 있고 정확한 칭찬을 해야만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걸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통제적 칭찬. 내가 인정해줄게. 외적 동기 강화. 이건 행동 통제가 목적이 돼버리고, 성장 정보.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구나. 자기 효능감 강화. 그래, 내가 이 전략을 선택했었지. 그래서 상급자가 잘했어, 인정해줄게가 아니라 너가 이 전략을 선택한 게 좋았다. 성장 정보. 네가 이 부분을 했던 걸 좀 내가 볼 때는 잘해온 부분인 것 같다. 약간 이것도 뭐 상급자의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이것보단 낫다라는 거겠죠. 칭찬이 아니라 통제성이 문제이다. 칭찬 연구는 칭찬 금지를 말하지 않았다. 칭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노력, 전략, 과정은 해도 된다. 칭찬은 독이다라는 것도 과도하게 확장, 성급한 일반화라는 거겠죠. 자기 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오해.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내적 동기는 세 가지 욕구에 기반한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적절한 칭찬은 이 유능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유능감이 충족이 되면 자율적 동기가 오히려 증가하다. 잘 설계된 칭찬은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을 떠받치는 실민적 연료가 된다. 잘 설계된 칭찬. 이게 중요하겠네요. 평가적 폭력 주장의 구조적 문제. 모든 긍정적 피드백을 권력 구조로 환원한다. 발달 단계 현실을 무시한다. 아동 청소년은 실제로 약간은 구조적으로 권력화될 수밖에 없다.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 발판 역할을 한다. 의존이 아니라 처음에는 외적 피드백에 의존했지만 그 다음에는 본인만의 기준을 형성하고 나중에 독립하는 이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한두 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수평적으로 전달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아예 부모가 확고하게 답을 정해줘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의존은 결핍에서 생긴다. 칭찬을 의존하는 아이는 칭찬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 결핍, 조건적 사랑, 통제적 양육 환경, 다른 원인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칭찬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 칭찬에 의존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른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너 시험 잘 보면 뭐 여행 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애정 결핍이 원인이 돼서 칭찬을 갈구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GPT의 반론에 대해서. 위는 GPT의 반박이야. 재반박. 시작. 상대 측의 반론은 방법론을 개선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방법론을 개선하면 낙관적 기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권력관계와 인지적 편향을 간과한 주장이다. 칭찬은 여전히 의존의 굴레다. 정보적 피드백이라는 이름의 교묘한 통제. 상대는 정보적 피드백이 유능감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피드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발언이다. 판단권의 외주화.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공하는 평가자가 존재하는 한 학습자는 자신의 수행 결과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을 살피게 됩니다. 그게 부모든 선생님이든 권위 있는 뭐 교수든 어떤 외부의 뭐 객관적인 어느 정도 권위를 확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넌 충분히 똑똑하다, 능력 있다 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으로 평가자가 외부에 존재하는 한 본인이 확인받기 위해 외부의 시선을 살피게 된다. 자기 객관화의 상실. 내가 이 부분을 잘 해결했나? 라고 스스로 묻기 전에 저 사람이 내 전략을 효과적이라고 말해주나를 먼저 고민하게 만든다. 정보적 피드백조차 정답 확인용 의존증을 심화시킬 뿐이다. 노력 칭찬이 만드는 또 다른 감옥. 과정 칭찬은 충분히 해도 되는 것처럼 성역처럼 여겨지지만 실전에서는 노력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학습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조차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척 퍼포먼스에 집중하게 된다.
효과적인 효율적인 전략을 찾지 못해 고전할 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 비효율적인 방식을 수정하기보다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안주하며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성장이 아닌 정서적 위안에 대한 의존이다. 평가받는 유능감은 가짜다. 자기결정 이론을 들며 유능감이 자율성을 높인다고 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유능감은 원천이 오염되어 있다. 타인의 칭찬을 통해 확인받는 유능감은 유리장과 같다. 칭찬이 멈추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자율성과 충돌된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될 때 자율성이 완성된다. 칭찬이라는 주유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한적 자율성에 불과하다. 비계,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죠. 이게 영구적 지지대가 되는 비극. 아동기 피드백이 내적 기준 형성을 돕는다는 주장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매번 실패하게 된다. 철거되지 않는다. 칭찬에 익숙해진 학습자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기보다 타인의 인정을 더 높이 쌓는 법을 배운다. 발달의 지연. 성인이 되어서도 상사의 사소한 칭찬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업무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른 아이들은 칭찬 중심 교육 환경에서 형성된 정서적 의존성의 결과물이다. 핵심 재반벽 요약. 이건 본인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그렇군요. 고민이네요. 칭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잘했을 때 그 본인 개인의 타고난 성향에 집중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과정, 어떤 부분이 전략적으로 괜찮았는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에 접근하는 방식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지 역시 넌 머리가 좋구나 라고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향성에 대한 것도 조금 세심하게 해야겠지만 그건 마저도 아이가 나 그냥 재밌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칭찬하지? 선생님이 칭찬하지? 라는 게 의존성이 생겨버리면 어느 순간 본인 혼자 즐거워서 하는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비계라고 하는 임시 구조물,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된 임시 비계가 점점 고착화돼서 아이의 성장을 삐뚤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양쪽 다 어느 정도 의견이 있지만 오늘의 제 판정은 인간은 내적 욕구, 본인이 스스로 발견하면 하지 말래도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버려 두면 한다. 잘못된 칭찬,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아이의 내적 욕구를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키운다 라는 근거에 조금 더 설득이 됐습니다. 끝!